자, 스포츠 분석 유일 5년 연속 10연승 달성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4년간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압도적인 축구 적중률을 기반으로 야구 시즌 5년 연속 10연승과 NBA 미국 축구 분석까지 전 종목 모두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도 아래 댓글창 보시면 제가 링크 하나 남겨드렸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5년 연속 10연승 그리고 제 모든 10연승 이상 기록들을 다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제 내일이 되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한 지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4년이란 시간 그리고 횟수로는 5년이란 시간 동안 기록해드렸던 총 10개의 10연승 모두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타고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지난달에 기록해드렸던 또 월드컵 개막 올킬로 5년 연속 10연승 이상 기록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내용과 댓글들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이나 이 친구가 4년이라는 시간을 방송을 하면서 어떤 기록들을 좀 만들어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실 분들께서는 참고해보시면 도움 되시겠습니다. 데이터표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24시간 문의 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고요. 유튜브로 보실 분들은 조합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데이터표 즉시 확인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면 되시겠고, 이렇게 또 단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숲TV 오셔서 별풍선 후원하시면 일수맞게 데이터표 쪽지함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간입니다. 어제 우리가 또 주간 K리그에서 어제는 또 적중을 만들어 드렸고요. 사실 근데 최근에 진짜 제 7월달 데이터를 받아보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축구는 그냥 기가 막힙니다. 어쨌든 연패 구간에 들어가더라도 축구만큼은 진짜 꾸역꾸역 거기서라도 또 들고 나오는 힘이 좀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진짜 축구는 믿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또 우리가 다음 달에는 해외 축구가 또 많이들 또 개막을 합니다. 제가 또 해외 축구 여러분들 이제 올해 받아보셨겠지만 또 한따까리 합니다. 그만큼 또 축구 다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제 어제 야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성 때문에 좀 삼성을 제가 축을 잡아버렸어요. 근데 제가 보통 국내 야구 축 잘 안 잡거든요. 근데 축 잡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어제 너무 좋아 보여서 하여튼 삼성에 좀 축을 잡았다. 다만 우리가 그 전날이었죠. 화요일에는 전경기 또 5경기 전경기 다 승패인디 올킬을 만들어 드렸을 정도로 국내 야구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집중해서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경기 올킬 한번 잘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과 우리 기아 첫 경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선발 투수입니다. 오늘 크리스 패덱 선수가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2승 0패 방어율 1.5점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아 선발 투수가 오늘 제임스 네일입니다. 이번 시즌 6승 5패 방어율 3.8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 패덱 일단 우리나라 와가지고 너무 잘 던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크리스 패덱 도대체 이거 어떻게 온 거냐. 지금 뭐 LG의 카라스코도 있지만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크리스 패덱은 지금 현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라스코처럼 늙어서 오는 게 아니라 크리스 패덱 같은 경우에는 뭐 원래도 샌디에고 불펜 필승조 그리고 5선발 뛸 때도 9위 하나는 끝장났던 선수였습니다. 제가 또 샌디에고 팬이기 때문에 이 샌디에고를 거쳐간 이제 불펜 투수들, 필승 투수들, 그리고 뭐 5선발 투수들 다 좀 좋아하는데, 특히나 크리스 패덱 같은 경우에는 9위가 정말 좋았던 선수였어요. 그리고 이 선수의 유일한 약점 중에 하나가 너무 공격적이라서 홈런을 좀 맞아요. 그러니까 피장타가 좀 있다라는 거지. 실제로 최근에 두산과의 경기에서도 리드오프 2루타부터 또 허용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운이 나쁜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맞는 타구들이 보통은 좀 둥실둥실 안 뜨고 라인 드라이브성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좀 직선적이고 공격적인 피칭을 하는 선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고, 최근에 보셨겠지만 기아가 일단 장타력이 너무 뜨겁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어쨌든 직선 구종에서 나오는 그 피장타율이 기아로부터도 좀 자유롭지는 못할 거다라고 좀 생각은 하는데, 다만 저는 이 선수가 아직까지 저는 메이저리그에서 통하는 9위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뭐 9위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폰세급이라고도 봐도 될 정도기 때문에 글쎄요, 일단은 던져보는 걸 봐야 알겠지만 뭐 잘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한 가지가 조금 불안한 게 있다면 역시나 어쨌든 그 피장타율 요런 게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직전 경기 두산전을 보면은 조금 애매했던 게
탈삼진이 많이 없어요. 원래 이 선수 탈삼진이 꽤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탈삼진도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불펜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뭐 이제 삼성이 총력전을 할 수가 있겠죠. 어제 이제 삼성이 뭐 불펜에서 물론 3런을 김도영 선수에게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그래도 패덱에 나오는 만큼 필승조를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빠따는 어제도 보셨겠지만 뭐 문제 없습니다. 시라카와를 못한 거는 좀 충격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삼성의 빠따는 리그 최정상급의 빠따다라고 보셔도 좋다. 자, 원정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일인데 뭐 이번 시즌 6승 5패에다가 방울 3.8점대, 심지어 이 선수가 이번 시즌 원정을 더 잘 던집니다. 원정 방울이 2점대예요. 그만큼 원정 경기에서 조심스럽게 피칭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잘 던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삼성을 상대로도 홈 경기에서도 약했습니다. 챔필에서 6이닝간 3실점, 반대로 라이온즈 파크 와가지고 6이닝간 1실점으로 더 잘 던졌어요. 뭐 헛스윙률 비중도 원정에서 더 높을 정도로 확실히 꺾이는 각 정도나 또는 이런 이제 피칭존을 활용하는 스타일 자체가 원정 경기에서 더 좋은 느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불펜 같은 경우에도 아까 기아 불펜은 저는 뭐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많이 들으니까 계시긴 한데 저는 모르겠거든요. 기아 불펜은 저는 늘 시한폭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항상 불안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뭔가 좀 운이 좋은 타구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어제도 사실 많이 불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기아 불펜은 저는 역시나 뭐 시한폭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오늘 제임스 네일 같은 경우에도 6이닝은 먹어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뒤에 있을 불펜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홈 경기잖아요. 크리스 패덱이 어쨌든 원정 경기에서 흔들릴 수 있는 투수라고 놓고 보더라도 홈 경기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여전히 그래도 메이저리그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오래 봐왔고 샌디에고 팬인 사람으로서 여전히 저는 크리스 패덱은 KBO 리그급의 구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크보 그리고 메이저리그급 구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한다. 어쨌든 제임스 네일 같은 경우에도 자꾸 최근에 또 경기력 보시면은 자꾸 주자를 출루시키는 버릇도 좀 있기 때문에 삼성에게 불리할 수 있고, 삼성이 득점권 타율 1등입니다. 반대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타가 좋은데 크리스 패덱의 장타가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삼성 승 정도만 오늘은 보도록 할게요. 뭐 축 잡을 만한 경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1점 차 저는 핸디캡은 승일무를 보고 있고요. 언더오바는 오버를 봅니다. 생각보다 양쪽의 선발에 비교한 상성 자체가 뭐 10.5긴 합니다만 괜히 오지들이 10.5를 준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NC와 KT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 선발 투수입니다. 오늘 경기 구창모 선수가 올라옵니다. 8승 3패, 방어율 3.9점대고요.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안 건강한 구창모다. 지금은 안 건강한 구창모입니다. 자, KT 선발 투수 오늘 로건입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3.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흔들려요. 구창모가 어쨌든 후반기 들어오고 나서 체력적인 문제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안 좋다. 직전 경기 같은 경우에도 두산전에서 홈런만 3방을 맞았는데 구창모는 홈런 맞으면 안 됩니다. 구창모 같은 경우에 어쨌든 존 자체가 되게 넓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커맨드나 이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자완에서 어떤 보여준 디셉션들, 이게 강점인 선수인데 홈런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나 딱 여름이 되자마자 지쳤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구창모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는 게 이 선수가 내구성이 얼마냐, 그리고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항상 볼 때마다 구창모는 항상 뒤에 가서 지랄병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도 이제 7월달에 방어율이 6점대,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아도 많이 안 좋아요. 그런 상황에 구창모다라고 좀 보시면 좋고, 특히나 장타가 많이 늘어났다, 홈런을 많이 맞는다라는 거는 KT 타선에게 좋을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KT 타선 진짜 뭐 살벌합니다. 그죠? 터지는 거 보면은.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봤을 때도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뭐 KT 선발 투수 로건 알렌인데, 로건 알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2점대로도 좋기도 하고 3월달에도 방어율이 3점대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근데 뭐 로운 알렌이야 지금 뭐 전체적으로 이제 선발 투수로 올라온 게 많이 얼마 안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KT라는 팀 자체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어느 정도의 그 타선에서의 힘, 그리고 지금 NC가 불펜을 거의 다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NC가 또 불펜에서 딱히 오늘 내보낼 만한 선수도 많이 없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KT 같은 경우에도 뭐 우규민이나 주건 둘 다 연투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인 KT는 불펜이 리그 4위 수준, 상당히 훌륭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바다가 너무 뜨거워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KT가 역배를 받았다? 이것은 그냥 뭐 프랜슨 가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이거 저도 역배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다 역배를 보는 것 같은데, 역배를 저도 보고 싶긴 한데 제가 스윕전 역배를 잘 안 건드려요. 요거 하나 형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역배를 보기는 봐요. 정말 역배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셔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웬만하면 수입전에서 역배 받은 팀 역배 잘 안 보기는 합니다. 타이트한 경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서 차라리 언더로 빼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프랜슨과 그 다음이 언더, 그 다음에 역배, 요렇게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화와 롯데 경기입니다. 제가 지금 한화랑 롯데 경기는 두 경기를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아마 몇 명 없을 겁니다. 첫 경기 롯데 역배 잡고 어제 바로 한화까지 또 잡아드리기도 했죠. 자, 그만큼 최근에 한화랑 롯데 경기를 제가 굉장히 잘 봐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정직하잖아요, 롯데는. 그죠? 제가 어제도 형들한테 프리뷰 해드리면서 좀 강조드렸던 게, 롯데는 최근에 뭐가 강점이다? 불펜이 강점이다. 어쨌든 선발이 오랜, 그러니까 긴 이닝을 그래도 잡아주고 그 뒤 붙일 수 있는 불펜들이 좋은 투수가 올라왔을 때 따라붙는 힘이 좋은데, 어쨌든 이제 경기를 좀 일찍 포기하는 경우에는 못 따라붙는다. 그게 롯데의 문제점이다. 그만큼 필승조 라인들이랑 패전조 라인들이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팀이 지금 롯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한화 선발 투수가 박준영 선수, 이번 시즌 1승 0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하고요. 롯데 선발 투수가 나균환 선수입니다. 5승 9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선발 투수만 놓고 봤을 때 그럼 오늘은 필승조가 충분히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그럴 수가 없는 게, 나균환 같은 경우에도 이닝을 많이 먹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5이닝 정도 많이 먹어봤죠. 박준영 같은 경우에도 평균 4이닝 먹거든요. 3, 4이닝 이 정도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불펜데이가 양쪽 다 돼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박준영 선수의 강점은 이제 포크볼, 브레이킹볼인데, 롯데가 이런 브레이킹볼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초반에는 되게 타이트하게 게임이 흘러갈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어차피 하나 같은 경우에 지금 불펜 야무지게 다 아꼈잖아요. 아니, 왕앤청이 7이닝을 던져줄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 입장에서는 오늘 돌릴 수 있는 불펜이 너무 많아. 근데 오히려 이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게, 뭐 이제 김경문 감독의 이 불펜을 쓰는 그게 좀 토 나올 정도로 좀 족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쓸 수 있는 불펜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 이런 강점들이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롯데 입장에서는 함부로 이제 뭐 불펜들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최근에 또 나균환도 많이 흔들리고 있죠. 3경기 연속 4실점. 뭐 방어율이 지금 6점대까지 7월달 들어와서 올라간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이게 긍정적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도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롯데가 그래도 이번에 한화전에서 좀 빠따가 터지고 있어서 그렇지, 이번 시즌 롯데의 가장 큰 문제는 또 빠따기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익숙한 공이 아니라 계속 뭐 예를 들어서 4이닝 동안 박준영이 던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불펜이 돌아가면서 바뀌어. 그러면 아마 적응하기도 어려울 거란 말이야.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롯데가 오늘 많은 득점을 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한화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장타가 터질 수도 있는 뭐 그런 구간이라고 놓고 보고, 나균환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장타를 너무 많이 맞습니다. 이게 안타가 그 밀도가 너무 떨어져. 안타를 맞을 때도 단타를 좀 맞으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헤쳐나가는 스타일이 있고, 이런 식으로 던질 때마다 장타를 맞으면서 빨리빨리 점수를 주는 스타일이 있는데, 나균환은 후자기도 하죠.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번 시즌 좀 유일하게 그러니까 롯데 애들이 사직에서 약한 애들이 있어. 나균환도 원정이 조금 더 낮기는 한데, 이 경기는 한화 승에다가 마헨승까지 봐도 될 만한 경기다. 언더오바 오바 한마옵 오랜만에 보도록 할게요. 박준영 같은 경우에도 뭐 아예 무실점을 할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득점이 충분히, 실점이 충분히 나오기도 할 거고, 그래서 오바까지 같이 보셔도 좋을 만한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신세계와 두산 경기 보겠습니다. 자, 신세계 선발 투수입니다. 오늘 해치입니다. 2승 4패 방어율 6.5점대고요. 두산 선발 투수가 직전 경기 진짜 삼성한테
영혼까지 털렸던 최민석 선수입니다. 9승 3패 방어율 2.49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방어율이 확 올라가냐. 아무튼 뭐 최민석 선수를 완벽하게 공략했던 삼성이었고요. 그때 당시에도 패덱 경기였죠. 패덱이랑 최민석 경기였는데 그때 제가 삼성 빠따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우승이구나. 진짜 최민석이 지금 홈런을 아예 지금 딱 3개밖에 안 맞았거든요. 국내 토종 투수가 지금 이까지 왔는데 홈런을 3개밖에 안 맞았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미친 겁니다, 이거. 그만큼 볼의 힘이 너무나도 좋고 그만큼 홈 경기를 더 잘 던지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피칭 스타일 자체가 싱커랑 커터를 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는 투수였어요. 제가 이거 형들한테 그때 매번 제가 프리뷰할 때마다 별표 치면서까지 얘기 드리는 부분인데 이거 무조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싱커랑 커터 딱 이 두 구종이에요. 물론 슬라이더도 있긴 합니다만 싱커랑 커터라는 구종은 진짜 잘못 던지거나 컨디션 안 좋으면 대부분 다 장타입니다. 싱커는 더 떨어져야 될 게 중앙으로 몰리거든요. 그러면 장타가 나와요. 보통 2루타가 많이 나옵니다. 커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밖으로 빠져야 되는 게 안으로 들어오면은 깎여 맞으면서 장타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제 안타가 나오거나 내야를 살짝 빠져나가거나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그래서 싱커 커터를 주구종으로 던지는 선수들은 보통 외국인 투수란 말이지. 근데 한국 선수가 이렇게 두 구종을 던지면서 장타를 거의 안 맞는다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오늘 최민석 선수가 올라오게 되겠는데 결국에는 불펜 차이일 거라고 봐요. 지금 신세계는 불펜 뭐 거의 다 써버렸죠. 뭐 김민, 조병현, 뭐 노경은 다 연투기 때문에 오늘 뭐 제대로 쓰지도 못하기도 하고 심지어 오늘 해치가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커터, 뭐 스위퍼, 슬라이더 위험한 구종들을 많이 던지는 거에 비해서 실투가 너무 많아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도 두산 상대로 이미 3이닝 동안 홈런 2방 6실점을 했던 기록도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런 실투에 대한 문제를 두산이 놓칠 리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거 하나는 두산이 지금 빠따가 너무 죽었어요. 최근에 보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득점권에서도 너무 약하고 점수를 땡겨오는 힘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점수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다만 오늘 민석이니까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불펜 같은 경우에도 필승조 아무도 안 썼죠. 지금 충분히 오늘 전체 다 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신세계를 상대로도 6이닝간 1실점으로 좋았던 적도 있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게 두산이 오늘 배당을 많이 받은 이유는 빠따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도 이거 형들 신세계 역배와 드렸거든요. 첫날 두산 잡고 승 1무까지 잡았어. 그리고 어제는 제가 신세계 역배까지 잡아드렸던 이유가 어차피 빠따 대 빠따라고 할 거면 역배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은 빠따 대 빠따로 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 최민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이 경기 오늘 두산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요것도 오늘 승일무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은 언더 쪽으로 빼보셔도 좋을 만한 경기입니다. 자, 그 다음은 LG 그리고 키움 경기입니다. 자, 역대급 경기를 했던 어제 경기였죠. 18대 11. 이번 시즌 최다 득점 경기를 했던 직전 경기였고요. 저는 저거 중간에 보다가 껐어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점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루해서 껐는데 아무튼 LG가 충격적인 1.25 배당을 받고 18실점을 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러면 오늘 LG 가고 싶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LG 선발 투수 임창규입니다. 9승 4패 방어율 4.5점대. 키움 선발 투수가 오늘 안우진 선수입니다. 2승 5패 방어율 3.49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가 됐든 간에 임창규 선수의 최근 피칭 내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7월달 들어오고 나서 방어율이 9.5점입니다. 9.5점. 상당히 크게 흔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볼 산비가 너무 안 좋아졌어. 근데 사실 임창규는요, 지난 시즌에 너무 잘해서 그렇지 제가 임창규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복이 심하고 볼넷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7월달에 그대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너무 벌벌이에요. 본인이 이제 던지는 공들이 잘 안 통하게 되면은 이 선수는 맞춰 잡는다라거나 땅볼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피합니다. 승부를 피하기 때문에 볼넷이 기본적으로 많아져요. 그러다 보면 볼산비가 안 좋아집니다. 늘 주자를 쌓아놓고 게임을 한다라는 거는 매번 실점 위기를 꾸준하게 이닝마다 맞이한다라는 건데 선발 투수로서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요건들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안우진 같은 경우에는 7월달 방어율 3점대긴 합니다만 원정이 문제입니다. 이 선수도 원정 경기에서 볼넷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홈 구위 몰빵 투수기 때문에 볼이 좀 많이 날리는 게 없지 않아 있기도 하다. 어쨌든 임창규나 그래도 뭐 안우진이나
긍정적인 거는 장타나 홈런을 그렇게 많이 맞는 투수는 아니긴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에서도 오늘 경기에서 어제 같은 게임이 또 나올 거라고 바라보긴 좀 어려운 경기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첫 번째로 보는 거는 언더 쪽으로 뭐 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양쪽에 불펜을 봐야겠는데 어제 LG 불펜이 거의 초토화가 됐죠. 자, 쓸 수 있는 수도 다 썼습니다. 김진성, 이우찬, 이상영, 배재준, 우강훈, 김영우 쓸 수 있는 애를 다 썼고, 특히나 이상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선발 투수만큼 볼을 던지기도 했고, 반대로 어제 크게 이기면서 키움 같은 경우에는 필승조를 전원 또 다 아끼기도 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간다라고 한다면 키움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프랜승 쪽으로 한번 빼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배당도 잘 받았죠. 그래서 키움 프랜승 쪽으로 빼면서 저는 이 경기 전반 무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은 저는 키움 역배보다는 오히려 전반 무, 양쪽 다 오늘 그래도 안우진이랑 임창규면은 상당히 타이트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제 오히려 다득점 경기도 많이 났기 때문에 이거 전반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없기도 할 거야. 그리고 그만큼 배당도 6배당 넘게 받기도 했고, 저의 경기는 전반무 쪽으로 한번 조심스럽게 컨택을 해보면서 그래도 쓸 게 있다면 키움 프랜승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언더 쪽으로 빼보셔도 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5경기 깔끔하게 끝 맞춰드렸고요. 뭐 최근에 다들 보셨겠지만 그래도 뭐 전경기 이렇게 올킬을 한번 만들어드렸던 적이 또 있기 때문에 국내하고 5경기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 만들어서 좋은 결과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뭐 7월달 들어와서 많이 좀 난잡해요, 그죠? 뭐 상황들이 막 물부도 그렇고 주간도 그렇고 난이도가 절대 낮은 편은 아닙니다만, 자 여러분들 7월달에 어려웠다라는 거는 이제 분명히 8월달에 또 쉬워지는 구간이 분명 옵니다. 이게 제가 방송 4년 하면서 느낀 게, 이렇게 어려운 구간, 난이도가 높은 구간이 보통 있으면은 또 형들 또 수급해주는 구간이 또 있어요. 그만큼 또 곧 다가올 8월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쨌든 7월달도 다들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까지 내일 하루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집중해서 좋은 결과 잘 만들고 7월달도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